오늘도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전해드리는 실버 한 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노후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2026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은 남 얘기지, 나중에 알아봐도 되겠지 하고 방심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막상 65세가 되고 나서 주민센터에 다녀오시면 이렇게 중요한 걸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지,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지요. 기초연금은 받느냐 못 받느냐보다 언제 알고 어떻게 준비했느냐가 그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재산인데도 누군가는 매달 연금을 받고 누군가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니라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생깁니다. 요즘 들어 기초연금이 없어진다.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졌다. 차 한 대만 있어도 탈락한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 속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고 중요한 핵심이 빠진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제도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 오해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어떻게 준비해야 손해보지 않고 꼼꼼하게 받을 수 있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필요할 때 다시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가 가장 빠른 길인 거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기초연금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집도 있고 예전에 월급도 받았으니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국민연금 나오는데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예 알아보지도 않으셨답니다. 본인은 대상이 아니라고들 생각하시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서울 외곽에 20년 넘은 아파트 한 채가 있고 국민연금이 매달 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별다른 소득 없이 생활하는 순자 씨는 본인은 당연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5년 동안 기초연금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뒤늦게 주민센터에 가서 알아보니 기초연금을 월 34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한 달에 약 34만 원이면 1년에 약 410만 원, 5년이면 약 2,050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지요. 이렇게 몰라서 2,05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손해보셨습니다. 기초연금은 형편이 어려워 보여야 받는 돈이 아니에요. 또한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느낌이나 짐작이 아니라 딱 정해진 숫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설명은 빼고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핵심 숫자만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을 안 하는데 왜 소득이 생길까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죠. 나는 지금 일도 안 하고 월급도 없는데 왜 소득이 있다고 나오는 거죠?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월급이나 알바비, 사업소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탈락했다고 오해하시거나 반대로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인 정액입니다. 이 뜻을 알고 있어야 헷갈리지 않아요. 어려운 단어 나왔다고 포기하시는 거 아니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기초연금은 다달이 통장에 얼마 들어오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대신 소득인 정액을 보죠. 소득인 정액이 무엇이냐면 실제 소득과 재산에서 계산된 소득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득인 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에서 계산된 소득을 뜻해요. 이것만 이해하셔도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여기서 실제 소득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 이런 것들이 실제 소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받으니까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을 안 해도 소득이 생기는 이유는 재산을 소득처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재산을 그냥 재산으로 두지 않아요. 일정 부분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집, 예금, 적금, 보험 해약 환급금, 자동차, 토지, 이런 재산이 있으면 이 재산으로 매달 얼마를 벌 수 있다고 가정해서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돈이 다달이 들어오지 않아도 들어온 것처럼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는 집만 있고 현금은 없는데요? 라고 하셔도 소득이 잡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살고 있는 집은 공제 금액이 큽니다. 기본 생활을 위한 재산은 많이 깎아줍니다. 모든 재산을 그대로 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이 있어도 예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계산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볼까요? 올해 기준으로 혼자 사는 단독 가구의 시가 3억 원 아파트를 대도시 기준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부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실제로 살고 있는 집에 대해 기본적으로 큰 금액을 먼저 빼줍니다. 올해 기준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약 1억 3,500만 원입니다. 집값 3억 원 빼기 기본 공제 1억 3,500만 원은 남는 금액이 1억 6,500만 원이에요. 이 1억 6,500만 원만 계산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을 소득처럼 바꾸는 공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기초연금의 계산 방식이 나옵니다. 재산소득 환산 공식은 계산 대상 재산 곱하기 연 4% 나누기 12개월. 이건 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1년에 이 정도 수익은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가정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숫자를 공식으로 대입해 볼게요. 아까 계산했던 대상 주택 금액이 1억 6,500만 원이었죠. 여기에 연 4%를 곱하면 660만 원이 나옵니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려면 660만 원 나누기 12개월은 55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주택 환산 소득이 약 월 55만 원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요. 이 55만 원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임대를 주지 않아도 잡힙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계산됩니다. 가상의 소득인 거예요. 제도상 계산을 위한 숫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돈이 없는데 왜 소득이 있지? 라고 느끼시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계산 방식 때문에 탈락하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이 공제 덕분에 통과하는 분도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만약 공제가 없었다면 집값 전부를 계산했다면 대부분의 어르신은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이 제도는 집 있는 어르신을 배제하려고 만든 제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하실 건 주택 환산 소득은 집값 곱하기 4% 나누기 12가 아니라 공제 후 금액 곱하기 4% 나누기 12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혼자 계산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되는데도 많이 하는 실수 4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피하셔도 손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까지 보시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나는 숫자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조건이 되는데도 탈락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실수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차 한 대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차 한 대쯤은 괜찮겠지요. 병원 갈 때나 가끔 타는 정도인데요. 70대 초반의 명철 씨는 국민연금이 한 달에 60만 원 남짓 오래된 집 한 채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차도 한 대 있었지만 가끔씩 타는 승용차였지요. 차 때문에 기초연금이 안 되는 건 아닐까요? 기초연금에서는 차를 얼마나 타느냐는 보지 않습니다. 차량가액이 얼마로 평가되느냐를 봅니다. 올해 기준으로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자동차는 일반 재산으로 계산되고 대부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명철 씨의 차량은 행정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약 3,5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때문에 소득인 정액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고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상황이라도 차량가액이 4,100만 원 이상으로 평가되면 이때부터는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를 거의 타지 않아도 주차장에 세워만 놔도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차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느냐가 기준입니다. 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차량가액이 기준선 근처라면 반드시 한 번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실제로 거의 타지 않는 차라도 명의만 있으면 그대로 반영됩니다. 운행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의가 중요합니다. 둘째, 자녀 명의로 넣어둔 통장, 그런데 내 돈인 경우. 이건 정말 흔한 사례입니다. 생활비 관리가 번거로워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자녀가 대신 관리해주고 있어서 자녀 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두신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돈이냐는 점입니다. 내가 넣었고, 내가 필요할 때 쓰고, 내가 결정한다면 명의가 자녀여도 본인 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청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주소 이전을 잘못해서 불리해지는 경우. 기초연금은 거주 형태와 주소도 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혼자 사는데 주소는 자녀 집에 그대로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되면 부부가구나 동거가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기준이 바뀌면 소득 기준선도 달라집니다. 이 차이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놓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넷째, 조금 넘는 것 같아서 신청 안 한 경우. 이건 실수 중의 실수입니다. 기준보다 조금 넘는 것 같아서요. 괜히 갔다가 민망할까 봐요. 하지만 실제 계산을 해보면 공제, 조정 예외 적용이 들어가면서 기준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봤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청 안 하면 영원, 신청하면 가능성이 생깁니다. 탈락의 이유는 형편이 아니라 대부분 몰라서 한 선택입니다. 기초연금은 아는 사람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확인한 사람만 받는 제도입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궁금한 건 딱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서 어디로 가면 되는 거냐? 는 거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순서만 알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신청하시는 분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아래 중 가장 편한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두 곳 모두 기초연금 신청을 받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셔도 불이익 차이는 없습니다. 가까운 곳, 익숙한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꼭 본인이 직접 가야 하나요?
원칙은 본인이 신청해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병원 입원 중인 경우, 장기 외출이 어려운 경우, 이럴 때는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전화하셔서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챙겨가야 할 게 있나요? 주민센터나 공단에 갈 때 아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신분증, 두 번째는 연금이 들어올 본인 명의 통장, 세 번째는 도장이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만 있으면 신청 자체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이 있나요? 집은 어디에 있나요? 연금은 얼마 받으시나요? 자녀명의 통장이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잘 보이려고 숨기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계산하고 판단하는 역할이지 혼내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니 그냥 솔직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언제 신청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조건이 되더라도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될 것 같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만 65세가 되는 해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십시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누구도 챙겨주지 않아요. 혼자서 계산하다가 될까 말까 고민만 하다 몇 달, 몇 년을 놓치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확인받는 데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하십시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좋아지는 점과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기초연금은 한번 신청하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매년 기준이 조금씩 조정되고 그에 따라 받는 금액이나 조건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받고 계신 분도 앞으로 받을 예정인 분도 이 변화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대 월 34만 2천 원이지만 앞으로도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조건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유지되거나 소폭 인상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변화도 있습니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합니다. 즉, 예금이 늘어나거나 집을 팔고 현금이 늘었거나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온 경우 이런 변화가 있으면 소득인 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는 받다가 다음 해에는 금액이 줄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불이익이나 벌이 아니라 제도 자체의 구조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 생기면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한 번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을 팔고 전세나 월세로 옮긴 경우, 목돈을 상속 증여로 받은 경우, 예금이 한 번에 크게 늘어난 경우, 가족과 합가하면서 주소가 바뀐 경우, 이런 변화는 기초연금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한번 받기 시작했다고 해서 영원히 자동으로 유지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계산 결과도 바뀝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을 때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괜히 걱정만 하다가 나중에 금액이 조정되면 그때 더 혼란스러워지기 쉽습니다. 기초연금은 받는 동안에도 계속 관리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변화가 생기면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이게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그리고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또 있다는 거 아셨나요?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나만 손해이니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나는 기초연금만 해당될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함께 연결되는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으니 꼼꼼하게 챙기셔야겠죠?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다음 제도들을 함께 검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부 급여, 의료비요양 관련 지원, 지자체 어르신 지원제도 모두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병원비는 어르신들께 가장 부담이 크죠.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 의료비 경감, 건강보험료 경감 또는 면제, 노인 안과 치과 검진 지자체별 지원. 이건 아파 보여야 되는 제도가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신청해서 받는 제도입니다. 또한 주거난방 생활비 지원도 연결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 지원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난방, 전기, 가스, 에너지 바우처, 주거급여 일부 지원, 어르신 교통비 문화비 지원, 특히 겨울철 난방비 지원은 매년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알아봐야지 하다 보면 신청 기간이 지나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 한 가지가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셨을 때 말 한마디는 꼭 하세요. 기초연금 말고 제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같이 봐주세요. 이 한마디면 담당자가 연결 가능한 제도를 함께 확인해 줍니다. 괜히 혼자 찾아보다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끝이 아니라 다른 지원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입니다.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내가 기초연금 대상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디서 실수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 받을 수 있는지까지 이제 막연하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필요할 때 다시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가 가장 빠른 길인 거 아시죠? 이 영상은 저장해 놓으시고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보세요. 그래야 절대 손해보지 않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도 보여드리고 이웃 어르신께도 알려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하셨는지 아래 번호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기초연금 1번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다. 2번 아직 헷갈리고 정확히 모르겠다. 여러분의 참여도 따라 기초부터 다시 설명할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함정만 짚어드릴지 다음 영상 내용을 정해 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실버 한 줄이었습니다.